안녕하세요. 유튜브 업계의 소나무, 언제나 변함없는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제 채널은 연출이 없고 열광이 없고 흥분이 없죠. 바둑 재방송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만 카던의 오라 스튜디오 4 리뷰입니다. 오라 스튜디오 3도 제가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온 김에 오라 스튜디오 4를 구해서 리뷰를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이번 제품 큰 변화가 없어서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예전 스튜디오 3 리뷰를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요즘 기즈모 채널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해서 리뷰해 봅니다. 사실 저는 뭐 3, 4년 전과 거의 비슷하게 변함없이 똑같이 리뷰하고 있는데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색무취 무감 채널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죠.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기즈모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니세프 같은 분들이에요. 자, 이번 리뷰 하기 전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30초간 요약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하만카던 오라 스튜디오 4는 130W 출력의 거치형 블루투스 오디오예요. 배터리 없어요. 투명한 돔 속에 LED 효과가 아름다운 스피커입니다. 음질은 전작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 새로 EQ 기능이 생겼고요. LED 효과가 좀 더 다양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용 제품이지만 우퍼가 커서 간이 사운드바로 쓰는 분도 꽤 있는 제품이죠. 자, 뭐 거의 30초 동안 제가 리뷰를 했는데 흥미롭다면 이제 본 리뷰를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 재방송 보는 기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가격은 31만 9천 원입니다. 지난번 제품이 29만 원대였는데 한 2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근데 뭐 다른 제품들이 요즘 가격이 워낙 오르고 있어서 이 정도면 뭐 양심적인 편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약간 검은색을 띠는 투명 돔이 눈에 띄는 제품이죠. 그냥 뭐 가습기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돔 아래에 스피커 유닛이 있어요. 여기 패브릭 그릴로 덮여져 있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40mm에 좀 작죠. 유닛 6개가 360도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닥 부분에는 커다란 우퍼가 바로 드러나 있어요. 130mm, 약 5.2인치 우퍼인데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에 들어간 우퍼치고는 굉장히 큰 우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운드바 얘기를 했었는데 간이 사운드바로 쓰기 좋은 제품이죠. 우퍼가 큰 만큼 저역이 상당하니까 뭐 액션 장면이나 이런 데서 쿵 하는 소리를 잘 내줘요. 자, 상단의 투명돔은 유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아크릴 같아요. 아크릴 안쪽에 빛나는 LED 조명이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LED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 나오면 이 불빛이 랜덤으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하만 카돈에서는 이를 앰비언트 다이아몬드 라이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이름이죠? 이거 누가 외울까요? 자, 지난 오닉스 스튜디오 3는 색상이 한 가지뿐이었는데 이 LED 조명이요. 이번 버전에는 총 5가지 색상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색상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꿔봤는데 색상 편차가 확 크진 않아요. 그냥 눈에 부시지 않을 정도의 푸른색, 그리고 보라색, 파란색, 금색 계통의 5가지 색상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빛이 좀 은은하기 때문에 조명처럼 밝지 않아요. 그래서 무드등으로 쓰기에는 살짝 어둡고요. 이 조명의 역할은 일종의 불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악과 연동되는 빛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좀 불씨만 남은 모닥불을 바라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굉장히 은은한 불빛이에요. 자, 돔 아래쪽에는 전원, 또 페어링 버튼, 볼륨 조정, 조명 효과, 그리고 밝기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밝기는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이 제품은 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 버튼을 직접 눌러줘야 돼요. 리모컨에도 하나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이거 아쉽네요. 뒤편 전원 옆에는 옥스가 있어서 옥스 단자가 있어서 TV나 기타 제품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나 PC의 음성 아웃 단자와 연결하면 아주 간단하게 간이 사운드바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바닥에는 고무 다리가 이렇게 3개 있고요. 그 사이에 커다란 우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체 몸체는 재활용 패브릭,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것은 뭐 칭찬할 만하죠. Stars in the sky. 이 밤은 낯설지 않아. I am standing in the light while holding confetti. I see the girl I dream.
자, 음질 한번 듣고 오셨는데 음질 알아보겠습니다. 360도 사운드를 위해서 6개의 유닛이 돌아가면서 배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커다란 우퍼가 있습니다. 총 130W의 출력으로 출력이 상당히 높고요. 그 중에서 우퍼에만 100W 출력이 앰프 출력이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저역이 나와요. 저역이 45Hz에서 시작되는데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들 보면 60Hz나 80Hz 수준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한층 깊은 저역을 들려주죠. 다만 우퍼 구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볼륨이 일정 볼륨 이상 돼야 저역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볼륨을 너무 높이면 사실 저역의 진동이나 울림이 굉장히 강해서 층간소음이 걱정된다면 좀 부담이 되는 스피커이긴 해요. 사실 볼륨을 좀 높여야 매력이 드러나는 스피커인데 그렇게 항상 볼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사무실이나 상업 공간에서 쓰는 것이 이게 집에서보다는 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에서 쓴다면 평소에는 좀 잔잔하게 음악 듣고 이럴 때 그냥 듣다가 뭐 영화 볼 때 사운드바처럼 활용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용도겠죠. 어쨌든 가격 대비 출력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게 30만 원 정도에서 130W 출력이 나오는 제품은 드물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100W 이상의 앰프 출력 가진 제품들은 뭐 100만 원 이하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자, 주의할 점은 바닥을 향해 우퍼가 바로 나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놓아둔 곳의 재질이나 이 스피커를 둔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음질이 많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를 너무 이걸 높이 두면 저역이 다른 소리를 다 묻어버려서 굉장히 답답한 소리가 나고요. 너무 낮은 곳에 두면 저역이 밑에서 치고 다 올라오질 못해서 전체적으로 좀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스피커들도 너무 높게 두거나 낮게 두면 소리가 안 좋아지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이 더 잘 드러나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최대한 귀 높이에 두고 바닥도 유리나 대리석처럼 너무 반사가 되는 재질보다는 흡음이 되는 소재를 좀 깔아뒀을 때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팅만 잘하면 생각보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잘 세팅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지난 버전과 비교할 때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EQ 설정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EQ 버튼이 따로 없고 앱도 없어서 EQ 설정이 직관적이지 못해요. 베이스랑 이제 트래블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저역 설정할 때는 밝기 조절 버튼을 누른 채로 음량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3단계로 설정이 되고요. 고음 부분은 조명 효과 버튼을 누른 채로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뭐 거의 폭탄 해체만큼 어렵죠. 그리고 EQ가 어느 정도 설정됐는지를 붉기의 밝기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워요. 집중을 해야 되죠. 앱을 만들면 해결될 일인데 안 만드네요. 아쉬워요. 자, 기타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타 기능은 거의 없어요. 통화 기능 없고요. 앱 없습니다. 블루투스도 4.2 버전이에요. 2023년인데 이건 좀 너무했네요. 그리고 배터리 안 들어있고요. 방수 등급도 없습니다. 듀얼 사운드도 안 돼요. 뭐 멀티 사운드 안 됩니다. 여러 개 산다고 따로따로 나와요. 다른 재주가 거의 없다는 게 저랑 비슷하네요. 갑자기 정감이 가네요. 자, 대신 두 가지 기기에 동시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뭐 제 핸드폰, 뭐 가족 다른 핸드폰 아니면 뭐 PC나 저기 태블릿하고 하나 더 연동 가능해요. 그리고 옥스 포트가 있다는 것이 기능의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 스튜디오 4는 기존 오라 스튜디오 3와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고요. 음질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뭐 마이너 업데이트, 그냥 뭐 리프레시라고도 하죠. 리프레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 기능인 LED 조명 기능이 5가지 색상으로 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음질도 EQ 기능이 새로 생기면서 살짝 더 사용자 편의성이 늘어났습니다. 뭐 무엇보다 130W 출력으로 가격 대비 출력이 가장 높은 스피커 중에 하나고요. 볼륨을 올릴수록 매력이 있는 스피커라서 간이 사운드바용이나 볼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인 스피커가 될 수 있겠죠. 대신 세팅에 좀 신경을 쓰면 음질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씀 참고하시고요. 자, 아쉬운 점은 EQ 설정은 가능하지만 직관적이지 못하고요. 전작과 비교한다면 아주 눈에
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LED 조명 효과의 색상이 조금 늘어난 점하고 EQ 기능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전작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전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는 끝났고요. 여름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진다니까 암울하네요. 자, 우울한 소식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났으니까 리뷰 끝났으니까 제가 맘 편히 얘기하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걸리면 좋은데 내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복불복 벌칙에 제가 걸리면 이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그 벌칙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각자 도생.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자기가 당사자가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각자 도생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말고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사실 인류 문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달했다면 서로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정말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고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역사를 뒤로 돌려서 옛날로 돌아간다? 바보짓이죠. 그래서 만약 지금 너무 자신이 힘이 든다면 자꾸 빠져나가고 주식으로 한탕 쳐서 어디나 외국 가서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음악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럴 때 음악이나 오디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 오디오는 또 혼자 들을 때보다 같이 들을 때 더 좋다는 거 또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좀 지칠 때 그냥 한 번쯤 기즈모가 생각나서 오셔서 리뷰도 보시고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